근초고왕 백제의 최전성기를 열다 4세기 중엽. 하지만 백제가 대외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분란이 좀 있었다. 외척 간의 다툼으로 분서왕이 살해되고 다음 왕 비류왕이 집권했을 때에는 귀족들의 반란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백제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근초고왕이었다. 그는 근초고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온조계통이었고 이전의 비류계통과는 출신이 다른 왕이었다.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겨 인정받아야 하겠다는 간절함이 남달랐던 군주였다. 그리하여 근초고왕은 영토를 확장하는 쪽으로 지지 세력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마한 남부 정벌. 이 당시 마한 세력들 중에는 아직까지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영산간유 유역의 전남 지역에는 백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근초고왕은 이 세력들을 1차적으로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 근수고왕을 데리고 마한 남쪽의 정벌을 단행하게 된다. 이때 일본의 외병들도 백제를 도와 원군을 파병하게 된다. 그리하여 369년에 백제는 남한의 마한 세력들을 완전 점령해서 전라남도 해안 지역까지 영향력에 두게 된다. 다만 완전 지배가 아니었으니 간접 지배 형식이었다. 백제가 전라남도 지역까지 완전 장악하게 된 것은 6세기 초 무령왕 때에 가서야 가능해지는 일이었다. 가야의 복속. 근초고왕이 마한을 완전 정복하게 되자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마한 동쪽에 있었던 변환이었다. 당시 가야에 속했던 나라들은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두들겨 맞고 복속되는 것보다 미리 자진 항복을 해서 대신 중국 물건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먹게 된다. 그런 생각에 가야의 세 나라가 자진 복속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 서기에 의하면 지금의 창원, 함안, 고령 지방의 성읍국가들이 그러했다. 백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를 푼 셈이었다. 고구려 침공. 한편 근초고왕이 승승장구하여 영역을 확장해 나가자 이번에는 낭랑 대방 출신 유민들이 요구를 한다. 폐하, 이번에는 북쪽을 쳐서 낭랑 대방 실향민들의 원수를 갚으소서. 이런 여론도 있었지만 그보다 백제의 입장에서도 낭랑 대방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당시 항해술이 발전하지 못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서해안 횡단항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태풍이라도 불면 그야말로 고기맛 신세였으니 때문에 해안을 따라 한반도, 요동, 중국으로 가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대방 낭랑을 거쳐가야만 했다. 때문에 마한 정복이 있은 2년 후인 371년에 백제군은 황해도를 넘어 고구려를 침공하게 된다. 이 전쟁으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은 평양성에서 전사를 하지만 그래도 평양성을 뺏기지는 않았다. 당시 한반도에서 백제의 위용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백제 입장에서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은 실책이 되고 마는데 이 뒤로 백제는 고구려의 집요한 공격을 받게 되어 결국 한강 일대를 털리고 충청도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남조와의 교류. 한반도의 패자가 된 백제의 자부심은 국제 외교에도 나타났다. 이 시기 근초고왕은 중국 남조의 동진에까지 사신을 파견하여 정식으로 국교를 맺게 된다.
국제사회에 백제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사건이었다.